베이비 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한 한 기업.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그 특별한 채용의 주인공이었던 진재영 씨. 젊은 시절 그는 광고쟁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콘이 200원짜리였는데 500원짜리를 만들었다는 게 획기적인 부분이고 이게 팔릴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최수종을 모델로 써서 이 손가락 5개를 내밀면서 500원입니다. 그래서 500원입니다. 채시라가 코하고 하는 걸로. 승승장구하던 그조차 IMF의 파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이 먹은 손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 할 일이 없거든요. 나오면 그때부터 뭔가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빵사에도 도전을 하고 SNS 전문가 과정도 밟아보고 대형 면허도 따보고 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했죠. 제가 빵 만들기를 한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제빵사로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트라이 해봤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을 원치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요. 젊은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당신을 제가 고용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퇴직 후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그의 삶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를 절지수를 했는데 75%를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25%라도 남기는 거는 굉장히 행운인 겁니다라고 해서 저는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 죽다 살았죠, 거의. 죽음의 문턱을 넘고 다시 걷게 된 광고쟁이의 길. 그는 이제 삶 속에서 얻은 시니어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려 합니다. 요즘 그 시니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녹록지만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우린 절대 소모품이 아니고 잉여인간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가진 유무형의 자산이 있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인 인프라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은 게 이 프로젝트의 본질인 것 같아요. 진재영 씨는 자신에 이어 올해 선발된 주인공들의 멘토를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터에 첫 발을 내디딘 시니어들. 이 광고 대행사는 시니어들의 시장 잠재력과 그들이 지닌 전문성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시니어 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8대1의 경쟁을 뚫고 최종 5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광고 쪽에서만 쭉 한 4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카피라이터로 시작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했었고 원래 전공은 미술 쪽 전공을 했었고 포토샵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컴퓨터 쪽에 되게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사라지게 되는 게 좀 너무 아쉽게 봤고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손실도 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 쌓은 역량이라든지 그런 경륜은 사실상 한 번에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봐서 그걸 서서히 사회에서 언제 사라지더라도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시니어 인턴의 유튜브 콘텐츠 촬영이 한창입니다. 시니어와 젊은 세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기 간식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해봤는데 진짜 재미가 없으면 그냥 해보고 끝나는데 저는 한번 먹어보고 마음에 들고 맛있으니까 주말마다 사 먹고 라는 생각은 혹시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하는데 그래서 술다 스파이크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말에만 먹고 너무 달아서 지나치다라는 사람들도 여기 맞아요. 꽤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또 가게마다 맛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가게들을 가보면서 여기가 더 맛있다 여기가 더 가성비가 괜찮다 이런 걸 즐기는 놀이 문화는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 두쫑코 먹어봤어? 이 얘기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소속감을 느끼는 거였고. 아니 그때 조선시대 때도 청나라 물건을 써봤냐 안 써봤냐. 그렇게 그렇죠. 너 안경 알아? 너 있잖아. 붓 같은 것도 또 이런 털 이런 털 만든 거 있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그렇게 유행했다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밈이라는 것과 유행이라는 것과 도파민 소비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면밀하게 그럼 이 현상을 가지고 마케터들 우리가 이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 아니면 무슨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MZ 세대로서 유행이 시작됐을 때 그거를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좀 즐기기에 바빴다면 이분들은 그 이면에 이 유행이 왜 시작됐을지 좀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마케팅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시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던져주시니까 저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우리 젠지가 저랑 한 35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그래도 대화가 그렇게 뭐 꼰대와 젠지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뭐 두쫑코 어른들은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고 또 요즘 애들은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헐리우드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한 광고 회사의 과감한 실험. 어쩌면 이 실험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면접을 할 때 한 30대 중반 정도의 리더 한 명이랑 사회 초년생, 그때 당시 Z세대 20대 중후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앉아 있고 앞에 시니어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오셔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 해서 이제 면접장을 이렇게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가는 방마다 직원들이 다 쉬는 시간에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면접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제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내부서부터 그 세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이지만 막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치열한 채용 과정을 거쳐 얻은 기회. 하지만 대부분의 베이비 부모는 은퇴 후 이런 인턴 자리조차 얻기 쉽지 않습니다. 안 믿겼어요.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곳에 넣었지만 연락이 한 군데도 온 적이 없었어요. 되게 회사들이 시니어를 이렇게 재배 기회를 잘 안 주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데가 없어요. 일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재취업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과 경력만으로는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능력에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사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은 경력을 살려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비율이 현장직이나 전문가, 기술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 한국에 있어서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큰 문제는 고용률 자체가 낮다기보다도 고숙련자, 고학력자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활용이 훨씬 덜 되고 있어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수요가 느는데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노동시장에 일단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교육 훈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학을 평생 교육의 좀 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교육 훈련 시스템보다는 더 다양하고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을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의 한 대학원. 이 대학원에서 비상안전학 전공 수업이 한창입니다. 국가 비상 대비와 재난 관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이 수업. 전현직 군인과 소방관, 경찰 등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져온 베테랑들이 수강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각자의 어떤 기능들이 현 정부에서도 노동 안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뭐 등등 해서 안전을 어떤 최고의 가치를 끼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데 점점 더 중요성 있게 대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업이 이제 소방관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재난을 저희가 학습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수월하게 아무래도 이제 적응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큰 베이비 부머 세대. 이 대학원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교육기관은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학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등록금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교육기관이 이런 분들에게 연장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 한 쇼핑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바로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서울시 3,000여 개에 달하는 안전시설을 점검 관리하는 책임자, 고대일 팀장입니다. 콘텐츠로 가지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의 역할입니다. 담당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는 것이 오늘 여기 온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을 꼼꼼히 점검하는 그의 손길이 능숙합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 후 비상기획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상기획관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일찍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해 새로운 길을 준비해왔습니다. 제 무슨 경력과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탐색을 했었고, 대학원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좀 이렇게 심화해서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조기 전역. 아쉬움도 컸지만 한 살이라도 일찍 준비하고 공부한 덕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른 나이에 나오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른 나이에 나온 것이 지금 나올 당시에는 사실 완전한 어떤 정년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불안감이 있었지만, 또 막상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오히려 또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입니다. 이게 50대 중반 이후에는 뭘 새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취미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수요가 돼서 어디선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새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부터 이 평생교육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유명한 경북 고령. 도시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김수현이고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8세입니다. 김수현 씨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 1월 4일 프린팅 사업부로 입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프린터 R&D 쪽에만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33년 동안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었고요.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도시 속에서만 계속 찾으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바깥에서 찾고 싶고, 저도 그 안에서만 계속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계속 똑같은 것밖에 안 보이고. 이 프로그램은 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단순히 지역에 내려와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하는 기존 워케이션과 달리 정착하지 않는 지역에 방문해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 역할 상실로 인한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이 고립을 예방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 수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일단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 예, 모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네. AR을 이용해서 뭘 한다는데 그 개념 뭘 할지가 감이 아직 안 잡히시죠. 저는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면 고력 지역민에게 AI로 일상 업무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문제 정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정리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오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체가 어떤 게 괜찮은 거 보잖아요. 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하면 나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뭐 여러 가지 여차여차 상황 때문에 이제 공대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처럼 그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퇴직 후 어렸을 적 품었던 꿈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여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또 되게 느낌도 색다른 것 같고, 그 새로운 AI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홍보를 위한 일단 로고, 그 로고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제가 좀 한번 간이로 만들었어요.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서 누구나 아는 것처럼 AI가 일상생활에다 들어올 거고,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게 돈이 되면 뭐 훨씬 더 좋고요. 아니라도 이게 무슨 큰 돈이 아니더라도요, 되게 작아도 되게 보람이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연 씨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권태훈 씨. 젊은 시절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후 사진작가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진에 대한 거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스스로 또 이제 은퇴자다 할 때 사진을 배우고자 했던,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현재 사진가 협동조합에 참여해 수익 사업을 이어가는 권태훈 씨. 그의 활동에는 청년과의 공존을 고민한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낮은 금액을 받아가면서 하면 결국 젊은이들하고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 생활을 하면서 하는 수익 사업은 그런 쪽으로는 안 돼야 되겠다.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장애인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 한 번 찍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들고 사후 보정 작업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분야는 아무리 실력이 좋고 그런 젊은이들 상업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런 분야는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도심에서의 삶을 벗어나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일. 베이비 부모에게는 자아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슈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미 한 25년 전부터 인구 이동의 패턴을 보면은 젊은 분들은 이제 농촌이라든가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장년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동은 오히려 지역의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지난 25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좀 지방에 가고 싶지만 난 농사 짓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 분들도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뭐 파타임으로라도 취업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장년층 같은 경우에 교육성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충분히 좀 해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과 그 이면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세대, 베이비 부모.
늘 성실히 살아온 그들은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길도 언제나처럼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미래는 곧 우리 모두의 노년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난주에 이사 오셔서 이제 부모님 한번 뵈러 가고 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했어요. 들어와요.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딴 사람들은 부모들은 안 볼라 그러는데 이 옆이를 데리고 왔잖아. 같이 이렇게 살라. 좋지.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해야죠. 그렇게 많이 받았었고 뭐 딱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마침 또 퇴직도 했고 좀 더 신경을 써드려야죠.